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국사 완성자 윤서환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자, 오늘은 이제 대한제국과 독립협회 여기 파트 선생님들과 또 같이 한번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배웠던 것까지의 연장선상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 보자면 1895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시모노세키 조약이 있었었고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에 뭐가 나왔었죠? 예, 삼국 간섭이 나왔었고요. 이 삼국 간섭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친러화 되었었고요. 이 친러화 되다 보니까 을미 사변이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이제 나름의 시대적 흐름을 보게 되었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 고종은요,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 위협을 느껴서 원래는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이제 공사관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 1차 계획은 실패하고 다시 이제 계획을 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자신의 처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아관 파천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아관파천이라는 말은 뭐냐면 당시에 러시아를 뭐라고 그랬냐면 아라사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그 처소를 옮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아관파천은요, 한 1년 반 정도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1897년에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 이 아관파천 이후로 고종 황제가 돌아와서 국호를 다시 바꾸게 되죠. 그게 뭡니까? 대한제국이 되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요 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아관파천기라고 합니다. 아관파천기. 자, 아관파천기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였을까요? 우리나라 국모께서는 돌아가시고요. 아버님께서는 지금 그 집에 안 계신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그 이권들은요, 주변에 있는 열강들한테 상당히 많이 빼앗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때 봐줘야 될 건, 이 아관파천기에 봐줘야 될 건, 열강들이 이권 침탈이 극에 달했던 시기다 라고 하나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대한제국은 조금 뒤에 나오고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거 우리나라 국민들 이러다 큰일 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계몽을 위해서 등장했었던 단체가 독립협회인데요. 독립협회가 등장했었던 그런 이 배경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시에 미국에 가서 서재필 하면 우리 그 전에 배웠던 거 있으시죠? 누굽니까? 예, 갑신정변의 그 주도 세력 중에 막내 서재필이요. 미국에 가서 의사 자격증까지 이제 얻어갖고 왔다가 얻었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국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 황제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뭘 만들게 되냐면요, 이 독립신문을 만들어요. 당시에 독립신문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순한글. 왜요? 사람들을 계몽시켜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미국 출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문, 요런 이제 두 가지 판으로 만들어졌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독립신문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후, 야, 우리 이거를 아예 단체처럼 한번 꾸며보는 게 어때? 그래갖고 같은 해입니다. 1896년에 만들어진 단체가 뭡니까?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이 독립협회는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선생님들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독립협회는요, 기본적으로 뭘 추구했는지를 먼저 한번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립협회는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게 입헌 군주제를 지향했다. 입헌 군주제를 지향했다. 초기에 고종은 이 독립협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나름 괜찮게 바라봤어요. 이거는 뭐죠? 군주는 인정해 주는 겁니다. 군주는 인정하지만 이제 서양의 뭐 의회 민주 정치처럼 그런 형태의 그런 이제 가는 건데, 이것만 해도 뭐 나쁘지 않겠다. 아마 당시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당시 상황이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종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초기에는 독립신문이라든가 독립협회를 만드는데 많이 이제 긍정적인 이제 반응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독립협회는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바로 서야 되려면 사람들을 깨우쳐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계몽의 중요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었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청해 사대에 썼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물리치고 우리가 독자적인 국가로 바로 쓰자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었었던 게 뭐가 있었죠? 청해 그 사신을 보낼 때나 올 때 여기 이제 통과했었던 문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걸 이제 영은문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허물고 독립 문을 만들고요. 독립 관도 이제 만들게 되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름의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었는데요. 이 우리가 독립협회를 얘기할 때 흔히 얘기하는 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그 첫째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협회 하면 일단 가장 이 시대, 이 독립협회는 참고로 1896년에 만들어졌다가 98년에 이제 해체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첫 번째, 이 독립협회가 당시에 처했던 상황, 96년, 97년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열광의 이권 침탈이 극에 달했던 시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 이권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왔던 게 뭡니까? 맞습니다. 이권 수호 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권을 수호하자, 우리가 지켜가자라고 하면서 특히 당시에 이 러시아가 우리한테 상당히 많은 이권을 이제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한러은행. 한러은행을 어떻게 합니까? 폐쇄했습니다. 한러은행 폐쇄했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가 우리한테 요구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저령도를 조차 요구해요. 조차라는 게 뭐냐면 땅을 빌린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령도. 조차 요구를 해오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막아냅니다. 저지해냅니다. 그래서 요 저령도 이거 부산 앞바다에 있는 섬인데요. 요거 그 선생님들 아마 대부분 가보셨을 거예요. 이 저령도가 뭐냐면요, 영도예요, 영도. 우리가 흔히 뭐 부산 가면 뭐 영도 앞다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를 러시아가 이걸 빌려 달라고 우리한테 많이 요구해왔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막아내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프랑스나 독일 이런 나라들이 우리한테 광산 채굴권을 요구해 오는데요. 채굴권을 요구해 오게 되는데요. 채굴권 요구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막아냅니다. 자, 실제로 이권수 운동은 이 독립협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었던 바로 그 움직임이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하나 흐름이 있었고요. 왜요?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요. 자, 두 번째 흐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흐름으로는 자, 이들이 추구했었던 건 일단은 계몽을 시키자며요. 사람들을 계몽을 시키자며요. 자, 계몽을 시키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일단은 대화하고 네가 얼마나 모르는지 혹은 네가 얼마나 아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뭐 집단 토론회 같은 것을 이제 여는 겁니다. 이걸 이제 만민 공동회라고 그래요. 우리가 왜 지금 계몽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막 사람들한테 설파하고 막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여러 차례 만민 공동회가 열리다 보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기서 만민이라는 건 여러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죠. 일반민들이. 그런데 이제는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습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관민 공동회라고 합니다. 관과 민이 같이 모여서 공동회를 열었습니다. 관민 공동회. 관민 공동회는 뭐 그렇게 여러 차례 열리진 않았지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백성들의 이 요구를 당시 국가에서 이제는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관민 공동회에서 결정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헌의 6조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헌의 6조. 자, 이 독립협회를 얘기할 때 언제나 빠짐없이 나오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헌의 6조가 되겠습니다. 헌의 6조. 자, 헌의 6조는요,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헌의 6조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여기도 뭘 지향했었다? 입헌 군주제를 지향했었다. 요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이때 중요하게 였던 게 피고의 인권을 중시 여겼다.
피고 죄 지을 수 있는 혐의가 있는 사람의 인권도 예전에는 뭐 조선시대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혐의만 있으면 그냥 도자기 깬 다음에 무릎 꿇리고요. 막 그냥 지지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피고의 인권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던 게 좀 약간 시험 문제나 이런 데 자주 등장하니까요. 이러한 움직임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주셔야 될 움직임이요. 뭐가 있었냐면 의회 설립 운동입니다. 자, 의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었던 게 뭐가 있냐면 추원, 중추원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중추원을 만듭니다. 이 중추원이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우리나라 치자면 국회예요. 국회. 의회 같은 것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관에서 25명을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민들이 뽑는 이제 민선이 25명이 뽑혀갖고 약간 의회 형태로 정치를 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이제 주장을 하면서 상당히 사람들이라든가 당시 국가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 이렇게 이거 고종이 사실은 여기 초반에 이 독립협회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위기를 느낀 보수파 관리들이요, 이 고종에게 이걸 합니다. 이거 당신 왕 쫓아내고 이들이 공화제 하려고 한다. 공화제가 뭐죠? 지금의 우리나라 같은 체제 아닙니까? 당신 이제 군주 인정하지 않고 이 대통령 뽑아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모함을 하게 되면서 당시에 보부상 단체로 중심이 되어 있었던 누구랑요? 황국협회랑. 한국협회가 여기에 있는 뭐 만민공동회 이런 거 열릴 때 막 충돌하게 했었고요. 이 한국협회와의 충돌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해산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 요것도 같이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쨌든 독립협회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 고종 황제는요, 1년 반 만에 다시 러시아 공사관에 벗어서 우리의 이제 처소를 다시 우리의 이제 궁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요. 그러고 나서 고종 황제로 취임을 하게 되었었던 것이겠죠. 그가 이제 황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 고종 황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이 대한제국 이후의 그런 이제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는요, 1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나름의 개혁적인 모습을 가져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광무 개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죠. 자, 광무 개혁은요, 약간 성격적으로 뭐랑 비슷하냐면 이 중국에서 양무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이 이제 뭐 동도석이라는 이제 그 표현이 있었었는데요. 이것을 실제로 거의 가져옵니다. 자, 동도석의 핵심은 뭐죠? 중국이 갖고 있는 근본 정신 이런 것은 중국 걸 가져가되 서양의 기술 이런 것들을 참조한다, 사용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형태로 고친 게 뭐냐면 구본 신참이 되겠습니다. 구본 신참. 요게 중국대로 말하자면 동도고요. 요게 서양의 기술을 참조한다. 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간 우리 형태로 보여야 되는 게 구본 신참. 요것을 합치는 형태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구본의 핵심이 되는 건 기본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정치라든가 군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신참이란 건 뭡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업이라든가 기술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구본에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본에 있는 내용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구본은 기본적으로 정치인데요. 이 정치를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움직임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에는 이 대한제국이 갖고 있는 한계점입니다. 의회 설립을 하고 이 백성의 그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황제권 강화입니다. 황제권 강화. 이게 약간 구시대적인 느낌이 분명히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왔었던 게 황제권을 강화 위해서 이제 법전 같은 이게 법 같은 것을 선포합니다. 그게 뭐냐면 대한국 국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구분하기가 되게 편해요.
대한국 국제를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대한국 우리 고종 대황제께서는 대한국의 황제께서는 뭐 이런 걸로 그냥 문구가 전부 다 시작됩니다. 이건 어쨌든 황제가 짱이다. 뭐 이런 이제 느낌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황제가 힘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군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치했던 게 뭐가 있었다? 원, 수, 부를 설치했었다라는 거. 이제 군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제 군사적인 기구를 이제 설치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하나 해주면 정치명에서는 이때 간도, 관리사도 파견을 합니다. 영토나 이런 거에 이제 또 좀 약간 중요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이 정치나 군사적인 파트에서 이렇게 이제 중요하게 여겼었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자, 신참적인 면에서는 일단 산업이라든가 기술 이런 것을 좀 중요하게 영역했죠. 대표적인 게 양전 사업을 실시합니다. 양전 사업을 실시해서요. 이때 현대적인 토지 소유 개념인 무엇을 발급하냐면 지계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십니다, 선생님들. 뭐라고요? 지계를 발급했다. 중요합니다. 이 지계를 발급했었다라는 거, 과거에는 사실은 이 조선 역사에서는 이 한 토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토지의 이 권리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현대적 토지 소유 개념에 이 지계를 발급해 준 거, 땅 문서 같은 게 되겠죠. 그것을 이제 현대적으로 이제 발급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을 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갖고 있었던 당시에 이제 문제점, 기본적으로 돈이 없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러 힘이 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공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만들었었던 게 근대적 회사라든가 공장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때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전차, 기차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요. 무엇보다 또 많이 나오는 건 일단 우리가 이렇게 배운 거 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더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유학생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우린 그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유학생들을 각국에 파견하게 되면서 선진 문물을 배워와라 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다라는 거. 전체적인 흐름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본 신참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라든가 혹은 다시 이 황제권의 그 강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기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 발전. 특히 선생님들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게 뭡니까? 지계입니다. 지계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이 그 고종 황제께서 황제 즉위식을 이제 했었던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황구단, 황궁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황구단에서 이 황제로 즉위했었다라는 거. 그거까지 다 기억해 주신다라면 여기 파트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조선이란 국호가 대한제국으로 바뀌게 되었었고요. 이 고종 황제는 황제의 역할을 꾸준히 해 왔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종 황제가 1907년에 그러니까 황제를 취임한 지 10년 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이 왕이 이제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었고요. 어쨌든 이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는 일본에게 우리가 이제 국권을 빼앗기기 전에 이제 마지막 국호다. 이렇게 이제 비교해 주신다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오늘 이 파트에서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뭐가 있습니까? 이 아관파천기의 열관의 이권 침탈에 저항했었던 단체 뭐가 있습니까? 독립협회. 자, 독립협회에 했었던 내용들. 이권수호운동, 그다음에 만민공동회, 그다음에 의회 설립운동. 요거 정도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헌의육주 이러한 내용들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아주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뭐가 있냐면요.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독립신문이 만들었다. 이런 것까지 종종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순서적으로는요. 독립신문이 먼저 만들어지고 독립협회 그다음에 이런 개혁 작업들이 있었다라는 거 요거도 하나 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대한제국이 나온다라면 광무개혁이라는 그 개념 아주 어렵게 나온다라면 본격적인 개혁은 사실은 바로 97년 와서 바로 시작하지 않고요. 원래는 99년부터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하는데요. 어쨌든 뭐 여기까지 여기 광무개혁의 그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광무개혁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뭐였었다? 구본, 신참 이러한 내용들로 이어져
졌었다라는 것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 봐주시면 아마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이렇게 되셨었고요. 저희가 다음 강에는 어떻게 우리의 이 안타까운 국권을 어떠한 과정으로 우리가 일본에 이제 빼앗기게 되었었는지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생님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에 뵙도록 할게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